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벌써 월요일 새벽 시간을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한번 새벽을 달려봅시다. 월화수목금토일 365일 그냥 풀로 달리는 거야. 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뭐 주식 투자를 떠나서 여러분의 그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좀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좀 남들보다도 좀 짜임새 있게 한번 보내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그릇이 큰 사람도 있어요. 이 그릇이 크다. 이 그릇이 작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 6가지 정도. 첫 번째는 핑계를 대지 않고 곧바로 사과를 한다는 거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며 삽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이 사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큰 사람은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 핑계를 댄다거나 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않고 곧바로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사과를 하더라. 두 번째는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해결에 집중을 합니다. 이 그릇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는 엄격한데 타인의 잘못에는 너그러운 것 같아요. 너그럽더라. 그래서 모든 실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시행착오로 보죠. 시행착오로 생각하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질책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릇이 큰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애써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와 의견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길 줄 아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흥분하지 않는 거야. 흥분하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험악한 표정으로 언성을 높이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역효과 나고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차분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을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아껴주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껴주고 사랑을 하자. 그릇이 큰 사람은 스스로를 결국은 그렇게 큰 사람은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고요. 항상 스스로를 사랑하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할 줄 알아야 타인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릇이 큰 사람은 인생의 모든 불행이 결국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됨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그런 가치를 정립한 후에 비교도 차별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 준 거 그냥 짧게나마 좀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신다면은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너무 부담 갖을 필요는 없고요. 현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요즘 삼성전자가 지금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은 23거래일째 팔고 있더라. 외국인 실망 매물이 삼성을 중심으로 집중이 돼 있고 증시 부진의 터널이 길어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삼성은 지난 1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0.68% 빠져서 59,300원에 거래를 마쳤죠. 3거래일 동안 반등이지만 최근에 하락세가 커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그런 거죠. 삼성의 주가는 지난 10일 2.32% 하락해서 58,900원에 거래되면서 52주 신저가 새로 썼고 삼성 주가가 58,000원대 거래된 것은 지난해 1월 5일 이후로 1년 9개월 말입니다. 하반기 거래일인 지난 7월 11일에 장중고점 88,800원과 비교를 하니까 다음 3개월 만에 하락폭은 33.67% 달하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간 삼성의 주식을 총 6조 7,506억 정도 팔았습니다.
일별로 보니까 지난 9월 3일 이후 이날까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23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은 53.3%, 장기 평균 51.9%를 상회하고 있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논쟁이 격화됩니다. 삼성의 산업 지배력 약화 및 실적 불확실성 심화의 삼중고 국면에서 외국인이 당분간 중립 이하의 경로를 따질 그런 소지가 다분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삼성의 주가 부진이 국내 증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요. 통상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국내 증시는 G2의 경기 기대에도 힘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최근 3거래일 연속 2600선 아래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 연초 이후로도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거죠. 올해 국내 증시 시가총액 1등 대장주인 삼성의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25%입니다. 시총 비중을 감안하니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 보험만 됐어도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수익률은 피할 수 있었던 셈이죠. 대형주 지수인 코스피 200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8월 초 급락 이후 완만한 반등세가 유지되는데, 또 코스피 전체를 확장해서 그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 비율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국내 증시 부진에서 삼성만 제외해도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부진에 대한 압박을 덜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표면적으로 많은 부분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삼성의 주가가 이미 역사적 바닥권에 도달했고요. 삼성의 12개월 선행 PBR이 1배입니다. 밴드 하단에 근접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징글징글하네요. 보니까. 최근에 위기를 인정하고 전면 쇄신을 선언한 삼성은 위기 극복 방정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동안 삼성은 위기 국면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효율화를 비롯해서 임원을 포함한 인력 감축, 부대 비용 절감 등 모든 쇄신 카드를 망라해서 대응을 했어요. 이번에는 특히 쇄신의 폭과 깊이에 관심이 보이는데, 환골 탈퇴에 가까운 체질 개선을 통해서 기존의 삼성이 갖고 있던 1등 DNA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단은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비용 절감은 삼성이 위기시 쓰는 단골 비상 경영 카드네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삼성그룹은 창업 이래 처음으로 임원 급여를 10% 삭감, 그리고 기존 조직을 30% 축소하는 비상 경영에 들어갑니다. 또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고, 해외 주재원 등 불필요한 경비 줄이고 한계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조 원 정도, 약 2조 원 정도 여윳돈을 이제 확보한 거죠. 2007년 4년 만에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하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집니다. 이듬해 인사에서 18명의 사장이 용퇴하고 임원 수도 10% 감축했고, 임원 차량 운전기사 폐지 등 조치도 이어집니다. 2015년엔 스마트폰 실적 악화로 매출액이 100조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재무 인사 등 지원 부분 인력을 줄이고 일반 경비 감축에 들어갑니다. 이듬해에는 30년간 이어오던 신입사원 하계 수련회도 폐지를 했네요.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위축된 2020년은 연말 정기 인사로 조직을 재정비한 후에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는 최근에 악화된 메모리 사업의 경쟁력 회복에 집중을 합니다. 2009년과 2015년에 이어서 올 초 9년 만에 임금 동결 카드를 꺼내는 등 강도 높은 그런 긴축 경영을 이어옵니다. 지난 7월 초에 HBM 개발팀을 신설했고, 최근에는 파운드리 사업부 인력 일부를 메모리 사업부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에 시동을 걸었어요. 동시에 경비 감축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영현 부회장 등판 이후로 약 반년간의 문제점을 들여다본 만큼 이번 연말 인사폭은 그 어느 때보다 크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례 없는 전 부회장이 사과에 따른 강도 높은 그런 후속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데, 사장급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현재 보니까 이정배 사장, 최시영 사장, 2020년 말, 박용인 사장은 2021년 말에 각각 선임이 됐죠. 임원도 대폭 줄일 거로 예상됩니다. 올해 2, 4분기 사업보고서 보니까 삼성의 전체 임원이 1164명, 그 중에 38%가 DS 부분 소속입니다. 조직 개편 방안 중에는 미래전략실 부활론이 힘을 얻고 있네요.
현재 TF 체제로는 삼성 특유의 일사불란함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삼성의 모든 부서가 따로 논다는 느낌 받은 지 오래됐고, 삼성은 이렇다 할 인사가 7, 8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연말 인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고,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에 사장단과 임원 인사, 조직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하는데, 지난해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긴 11월 말에 인사를 했습니다. 오는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 55주년을 맞아서 최고 경영진의 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달 25일 고 이건희 선대회장 4주기, 그리고 27일 날 이재용 회장 취임 2주년을 전후로 해서 이 회장이 직접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